저자인 지안프랑코 칼리가리치는 1947년 에리트레아 아스마라 출생으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후 1960년대 로마로 이주하여 저널리스트이자 TV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했다. 1973년 이네디토상, 이네디토 프라이즈을 수상한 도시의 마지막 여름, 럴터머 이스테이트 인시터은 출간 직후 여름 17,000부가 팔리며 돌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마치 한 시즌의 반짝 인기처럼 오래가지는 못했다. 이후 작가인 지안프랑코 칼리가리치는 방송작가이자 영화 제작자로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첫 소설을 출판한 지 30년이 다 되어갈 즈음에서야 두 번째 소설 포스터 프라이오러 테리어 1급 우편물을 출판하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꾸준히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대표작 도시의 마지막 여름은 오랜 시간 동안 독자들과 마니아 사이에서 유독 인기 있는 작품이었다. 지난 2016년 다시 한번 출판이 된 것도 독자들의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였는데 이후 2021년이 되어서야 미국에 번역 출판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시간이 오래 흐른 뒤였음에도 문학성을 인정받아 2021년 피츠제럴드상과 마르코폴로상 수상 및 유럽문학상 최종 후보작으로 선정되면서 이후 전 세계 2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간되고 한국에도 출판의 기회가 찾아왔다. 도시의 마지막 여름은 더 이상 계절의 특수성을 지닌 반짝 인기작이 아니며 이제는 시간과의 싸움을 헤쳐나와 작품성으로 인정받는 명작이 되어 있다. 하루하루를 흐르는 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레오 가짜라.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을 하고 돈을 벌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레오에게는 그런 친구들이 혐오스러울 뿐이다. 비가 오던 어느 날 흐름에 이끌려 방황하던 그는 아리아나라는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도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늦은 봄 새벽바다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로에 대해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된다. 서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랑을 애써 부인해야 하는 둘의 감정. 뜨거운 사랑의 도시에서 여름이 시작되고 레오와 아리아나는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세상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원망스럽고도 힘들다. 그렇다.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날 내리던 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잊고 있던 깜짝 선물처럼 도시에 갑자기 내린 봄비는 그 어떤 향수보다 더 향긋한 냄새로 도시를 채우고 있었고 내 인생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 날만큼 향기 가득한 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세상에 자네의 일부라고 느껴지는 게 하나라도 있나? 아니, 없을 거야. 왜 그런지 알아? 그건 우리가 멸종된 종에 속하기 때문이지. 우린 그저 우연히 살아남은 사람들인 거야. 그뿐이지. 그가 시가에 불을 붙이기 위해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내가 몰랐다면 그것은 오랜 역사를 지닌 아름다운 유럽이 아주 명료하고 신중하며 단호하게 자살 시도를 하고 있을 때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버지들이 누구였던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고향의 전선에서 서로를 학살하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었다. 우리는 바로 그 시기에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들의 허리를 끌어안은 그들의 손은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다. 내게 주어진 운명이 있고 그것을 따라 살았을 뿐이다. 그게 전부다. 레오의 유일한 절친인 그라지아노는 식당에 들어서며 말한다. 남은 것들 중 가장 맛있는 것을 줘. 1970년대의 이들 세대는 항상 남는 것들에 만족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잉여 혹은 잔재처럼 버려진 것들만 허락된 삶. 열심히 자주적으로 살아보기도 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무엇도 할 수 없음을 느끼기도 했다. 어쩌면 그들은 당시대의 삶에 맞질 않았다. 주인공 레오는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고 외로워졌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죽음뿐일지도 모른다는 레오의 말은 틀린 말이라 하고 싶지만 부정하기도 쉽지 않다.
문제는 이게 지금 시대에 고스란히 대입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에서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그 삶을 통해 수많은 모순된 점들을 깨닫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모순들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때로는 피해보려 혹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나치며 살아가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으로 쌓이기도 한다. 더욱이 서로 이해하기보다는 단절되고 체념하며 지나치는 이 세태에서는 더욱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것이 당연한 듯 느껴진다. 마치 무슨 형벌 같다. 이해한다. 용기를 내라. 힘내라. 이런 말들이 참 비겁하다. 오히려 관계를 싹둑 끊어내는 것 같다. 여기까지. 난 할 말 다 했어. 넘어오지 마.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이런 말들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뭐라 말해야 할까? 입 다물고 있으면 될까? 지금까지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냥 책을 읽으며 든 감정과 비슷하다. 이 상황이 먹먹하다. 결말 때문에 책을 2번 읽게 되었다. 다른 해석이 있을까 싶었다. 내가 뭔가 놓쳤나 보다 했다. 다시 읽기를 통해 찾은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오히려 아무렇지 않은 듯 일상을 보낸 레오가 침대에 누워 갑자기 우는 장면이었다. 분명히 읽었었다. 당시에 가볍게 지나친 장면이었다. 혼자가 모여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시스템에 홀든 콜필드 같은 파수꾼 선생님이 있는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안전한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처럼 결혼이라는 제도 말고도 그렇게 여럿의 유사가족 형태로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혼자여도 외로울 때는 같이 울거나 웃고 가족의 형태니까 문제점들도 힘을 모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집에 돌아왔을 때 조금이라도 행복을 느낄 만큼의 웃을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정부에서 보조금이라도 나오면 땡큐고 고작 이 정도다. 서점에서 직접 보고 사는 것을 권장한다. 외모지상주의의 수혜를 받은 책이다. 일단 240페이지 정도로 얇다. 주황색이고 양장이 아닌 페이퍼백이다. 그래서 매우 예쁜 황금 비율의 책 모습을 하고 있다. 들고 다니기 가볍고 폼이 나는 아이템이다. 좋은 모양새와 내용은 선물용으로 센스 있어 보인다. 심지어 1년이나 2년에 한 번쯤은 읽을 날이 온다. 올 한 해 읽은 책들 중 5손가락 안에 드는 명작으로 필구템이다. Jesus! Oh God! Oh, Jesus God! Oh, Mary, Mother, Jesus of Nazareth!